페루가 또 한 명의 대통령을 쫓아냈습니다. 이게 이 양반이에요. 지금 쫓겨난 사람이 이 양반이 지금 39살인데 호세 제리라고 이름인데 취임한 지 딸랑 넉 달 됐어요. 작년 10월에 취임한 양반인데 이 대통령이 지금 2018년 이후에 7번째 대통령이에요. 7번째 대통령. 2018년 이후에. 그러니까 매년 지금 대통령을 갈아치우고 있는 거예요. 페루가. 이번에 축출된 그 호세 제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건의 스캔들이 문제가 됐는데 하나는 이제 중국계 사업가하고 밥 먹는 CCTV가 공개됐어요. 밥 먹을 수도 있지 사업가하고. 근데 이제 페루의 경제 자체가 중국하고 굉장히 많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좀 이따 또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너 뒷돈 받고 나라 팔아먹었지라는 의심을 산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대통령궁에 이 젊은 여성들이 야밤에 들락거립니다. 그러다 이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나 선거 도와준 전문가들이다. 이 사람들 범죄 퇴치 전문가들이다. 뭐 나름 열심히 해명을 했는데 젊은 여자들이 야밤에 이 남자 사는 거소에 들락거려? 그럼 딱 상상이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상상력이 이미 사람들을 지배한 거죠. 해명 같은 거 귀에 안 들리는 거죠. 결국은 의회에서 75대 24 압도적으로 해임 탄핵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잘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정치 불안이 이 39살 젊은 대통령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보시면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 2월 현재까지 대통령이 계속 바뀝니다. 정신없이 바뀝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닷새밖에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통령직에 있다가 승계한 사람도 있고 부통령도 없어서 의회 국회의장으로 있다가 승계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마저도 없어서 의회에서 추대를 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몇 달 만에 다 쫓겨나고 있는 극심한 정치 혼란이죠. 그야말로 의회 중심에 이제 대통령제가 무색해지는 이런 의회 권력의 끝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정치 혼란이 이어지면은 경제가 보통 작살이 나죠. 근데 정치 혼란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지금 경제는 멀쩡합니다. 멀쩡하다는 표현으로 좀 약해요. 오히려 경제가 너무 좋아요. 성장률 3.4%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1%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3.4% 너무 좋죠. 반면 물가 상승률은 1.5%. 야, 성장률 3.4%에 물가 상승률 1%대면은 이거 완전 왔다지. 정치 너무 잘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정치는 지금 개판이거든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페루 경제의 주 수출품이 우리, 금, 아연, 은. 최근에 금 가격 엄청 오른 거 다 아시죠? 은 가격 엄청 오른 거 다 아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페루의 주 수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 됐고 그 다음에 구리가 중요하다. 구리라는 거 잘 아시죠? 구리라는 걸 두고 닥터 구리 보통 닥터는 영어니까 그 뒤에 이제 구리를 영어로 닥터 카퍼 그러죠. 닥터 구리입니다. 구리 박사라는 호칭으로 잘 불리죠. 뭐냐면은 이게 그 자체로 대표적인 경기 동행 지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경기 선행 지표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건물 지으려 그러면은 건물에 뭐 이런저런 이제 그 강선도 들어가지만은 요즘 건물에 전기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전기줄 그거 다 구리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기타 등등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만든다 그러면 반도체 안에서도 그 전선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구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AI잖아요. AI 때 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데이터 센터라는 게 뭐예요? 거대한 반도체 덩어리에다가 그걸 다 전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잖아요. 그게 구리가 또 얼마에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구리 가격이 뛴다?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의 어떤 경기 지표 이렇게 되는 건데 페루 경제가 지금 이제 AI 바람이고 반도체 경기가 좋으니까 그 영향으로 지금 구리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루 경제가 지금 너무나도 멀쩡하게 3.4% 성장에 1.5% 물가 상승률이라는 정말 좋은 성적표로 지금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치 혼란이 계속된다? 그러면 결국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구리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 구리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반도체를 필두로 모든 산업의 원가 상승이 일어나겠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만하죠. 물론 페루는 구리를 대부분 중국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페루가 망한다고 해서 전 세계 다른 어떤 구리 이 공급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우리도 주로 칠레에서 가져옵니다. 다만 중국이 이제 페루에서 가져오던 게 막힌다 그러면 딴 나라로 이제 손을 뻗으면서 공급난은 결국은 돌아오겠죠. 이 보면은 이제 구리의 생산량 순위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칠레가 1위입니다. 우리도 보통 칠레에서 많이 가져오고 페루가 전통적으로 계속 2위였어요. 근데 갑자기 치고 들어가고 2위 자리를 뺏은 나라가 있습니다. DRC 돼 있는데 DRC 그러면 이게 콩고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갑자기 콩고가 페루가 2위예요 원래.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다 머릿속엔 다 2위로 돼 있는데 갑자기 이게 왜 들어왔냐 그러면은 페루도 지금 대부분의 그 광산이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중국 돈으로 페루 광산이 운영이 되는 측면이 많은데 콩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유가 좀 달라요. 콩고는 원래 코발트 세계 1위입니다. 코발트라는 게 이게 전기차 생산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전기차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코발트를 구하려고 콩고에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콩고 광산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코발트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코발트라는 게 땅속에 이제 코발트라는 광물이 이제 요거 코발트다 꽁꽁꽁꽁 해가지고 캐내는 게 아니라 코발트라는 거는 구리를 정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코발트 생산을 늘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리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리를 만들어야지만 코발트가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발트가 원래 목적이긴 한데 지금 콩고가 지금 구리 생산량이 졸지에 지금 2위가 돼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부 다 지금 다 중국이에요. 콩고도 중국, 지금 페루도 중국 이런 상황까지. 그래서 페루의 대통령이 지금 넉 달 만에 쫓겨났다. 뭐 별거 아니란 별거 아닌 사건인데 이게 별거 아닌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 지금 경제 솔직히 말해서 반도체 빼면 볼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페루의 정치 상황이다. 굉장히 난데없지만은 엄혹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중국이 또 개입하고 있다까지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